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주회로 기판, 메인보드, 마더보드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주회로 기판 구성은 옛날 그림이고 집에서 컴퓨터를 꼭 한번 분해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거는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 준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다가 붕괴하고, 그렇잖아.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다가 붕괴하고, 국어,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런 거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보부, 이런 게 PC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꼭 쓸데없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쓸모도 없는데 굳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나중에 자기 직업을 할 때 필요 없는데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응? 모든 학문, 물론 공무원 시험을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도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설명했던 것들은 간단하게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CPU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장치 CU, 연산장치 ALU,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 CPU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분할 때 CPU는 좀 큰 PC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작은 PC, 뭐 작은 컴퓨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구분하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CPU를 구분하자면. 근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기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와 데이터를 기억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지금 300번지에 add 250 있고 250번지에 400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얘는 명령어죠. 얘는 데이터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격장치는 뭐가 있어요? 명령어와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나시죠? 주격장치에는 램과 롬이 있는데 그래서 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최신 기술로서 램이 휘발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롬은 부팅에 필요한 명령어는 바이오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제어장치를 펌웨어로 만들 때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캐시, 이게 낫 캐시 왜냐하면 이거 시험 보면 캐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캐시는 그게 아니고 요 캐시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주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주기억. 자, 여기 CPU 이렇게 있어요. 속도가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캐시를 두는 거죠. 캐시는 고가이면서 저용량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성이 뭐냐면 저용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CPU에서 캐시로 갈 때 히트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내가 만약에 캐시로부터 데이터나 명령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가는 시간과 얘가 갔다가 가는 시간은 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효과야. 그래서 지역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역성은 뭐냐면 히트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히트율을 높이기 위한 거야. 그래서 시간적 지역성이 있고요. 공간적 지역성이 있어요. 시간적 지역성은요.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 지역성은요. 내가 1000번지를 요청했으면 그 이후에 1000번지를 요청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C 언어에서 보면 포문 같은 경우에 포문 계속 쓰잖아. 맞아요? 1000번지를 계속 쓰잖아요. 공간적 지역성은 뭐냐면 1000번지를 내가 지금 사용했으면 1001번지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C 언어는 순차 실행이니까. 그러니까 순차 실행이 뭐냐면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순차 실행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1000번지를 실행했으면 1001번지를 실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지역성이 있어야 히트율을 높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캐시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캐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캐시가 있으면 고가의 메모리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역성이 없으면 더 역효과예요. 더 느려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아직까지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틀린 거야. 캐시가 있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지역성이 좋아야, 지역성이 높아야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걸 시험 문제 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준이 낮았어요. 왜 낮았냐면 기사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빨리 올 수도 있고. 무슨 말 아시겠죠? 다 썼나요? 지금 보조 기억 장치 보시면 HDD하고 SS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 외장 하드디스크하고 클라우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GPU, 아까 기억나시죠? GPU 같은 것들, 시스템 확장에 GPU 같은 것들이 있고, 입출력 포트인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포트 봤어요? 키보드, 마우스 옛날 포트 봤어요? 다 USB로 바뀌었죠. 그리고 프린터 할 때 병렬 포트였는데 USB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직렬 포트 그 모니터 할 때 그 디바이로 바뀌고, 아니면 HDMI로 바뀌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 거 중에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구분짓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변경의 유무라고 말씀드렸고, 변경할 수 없는 하드웨어에는 CPU, 레지스터, 버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펌웨어에는 바이오스하고 제어 장치. 맞죠? 요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스가
하드웨어이다 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근데 그렇듯하지 않아? 바이오스가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펌웨어인지 구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렇잖아. 지금 우리 배우기 전까지는 바이오스가 있긴 한데 얘가 하드웨어야 뭐야? 제어장치가 있긴 한데 얘가 펌웨어야 하드웨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어장치가 하드웨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세는 펌웨어로 만드는 방식이고요. 하드웨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CPU 있고 기억장치 있고 입력장치 있고 출력장치 있으면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어디다 써먹냐고. 그래서 C 프로그램을 내가 짠다고 가정했을 때, C 프로그래밍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쓰임새는요. 일단 입력장치를 통해서 코딩 입력 받잖아요. 그죠? 마우스나 키보드 이용해서 입력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됐다가 주기억장치로 로딩되죠. 맞죠? 코드가 보조기억에 갔다가 주기억으로 가죠. 그리고 중앙처리 장치가 CPU가 주기억장치로부터 갖고 와서 실행하죠. 그 실행 결과를 출력장치가 화면에 보여주죠. 맞나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요. 요 그림 보시면 자, 보세요. CPU를 구성한 하드웨어를 봤을 때 디지털 공학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디지털 공학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까 첫 시간에 한 거죠. 논리회로 소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논리회로 소자가 뭐냐면 뭐 엔드 게이트 아니면 디코더 뭐 그런 거죠. 디코더 아니면 먹스 뭐 그러는 거죠. 먹스를 한글로 쓰니까 이상하다. 먹스 디지털 공학이라고요. CPU를 바라볼 때. 근데 내가 전자계산기 컴퓨터 구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ALU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설명을 좀 잘못했다. 설명을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요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컴퓨터 구조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적인 소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게이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디지털 공학이고 전체 관점, CPU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컴퓨터 구조인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ALU, 그 다음에 CU, 레지스터, 그리고 CPU 내부 버스. 시스템 버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버스는 아니다. 자, 이제까지는 그나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내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내용이 쏟아져요.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여기는 그냥 훑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냥 시작 단계. 자, 그래서 내가 ALU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려고 안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진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산술 연산 있고 논리 연산 있고 이동 처리기 있는데 이동 처리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1비트씩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동 처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먹스에 집어넣었어요. 이 먹스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큰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공학 따로 배우고 컴퓨터 구조 따로 배우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디지털 공학을 잘 안 해. 컴퓨터 구조 와서 무너져. 왜냐하면 디지털 공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공학을 잘해야 컴퓨터 구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스는 어디서 배워? 디지털 공학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스가 왔어.
먹스 나중에 또 배울 거야. 나중에 꼭 배울 건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먹스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선택 신호가 두 개면 여기에 2의 2승이 들어올 수 있어요. 2의 2승이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00, 01, 10, 11에 따라서 선택 신호에 따라서 산술 연산을 출력할 건지 이동 처리기를 출력할 건지 논리 연산을 출력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요 먹스는요. 먹스 멀티플렉서는요. 2의 n승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에요. 그리고 선택 신호가 n이죠, n. 선택 신호가 n인 거죠. 선택 신호가 n인 거죠. 선택 신호에 따라서 00이면 첫 번째 거, 01이면 두 번째 거, 10이면 세 번째 거, 11이면 네 번째 거 출력하죠. 맞아요? 그게 먹스야, 먹스. 그러면 요건 뭘까요?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야? 요건 뭘까요? 디먹스는 뭘까요? 디먹스는 거꾸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 2의 n승이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 우리가 디코더, 인코더, 먹스, 디먹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걸로 뭐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걸로 기억해야 돼. 이걸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기억하면 다 끝이. 나머지는 다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4비트 덧셈과 뺄셈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있는 거죠. 4개. 4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FA는 뭐냐면 풀 레더예요. 풀 레더가 뭐냐면 전가상기예요. 전가상기가 뭐냐면 캐리를 포함해서 덧셈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리가 포함되고 있죠. 이렇게 캐리가 들어가고 입력 2개 빼고 캐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전가산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자, 이걸로 4비트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왜 뺄셈을 할 수 있죠? 이 익스클루시브 오화 때문에 그래요.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특성은 뭐냐면 보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단자가 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셀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셀로 0이 들어가면 그리고 B가 이렇게 B0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셀 B0 익스클루시브 오화 0 익스클루시브 오화 B 하게 되면 그냥 B 나와요. B. 왜냐하면 0 나오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얘가 1로 바뀌면 뭐가 나와요? B'이 나와요. 0이 들어가면 1 나오고 1 들어가면 0 나오니까. 그럼 뭘 만들 수 있어요?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익스클루시브 오화예요. 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곱셈이랑 나눗셈 어떡할까? 곱셈이랑 나눗셈은 어떡할까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왜냐면 어려우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수준을 조금 높이고 있다니까 제가 스스로. 자, 곱셈이나 나눗셈은 어떡할까요? 오케이. 10부터 하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냥 시프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뭔지 설명 안 할게. 안 하는데 곱셈 나눗셈을 하려면 그러니까 요 회로를 동일하게 이용해서 부트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부트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해요. 부트 알고리즘 하나 기억해 주세요. 부트 알고리즘. 그리고 전 가상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조합 논리예요. 조합 논리예요. 그러니까 조합 논리가 있고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합 논리가 있고 순차 논리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조합 논리와 순차 논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차 논리 회로의 차이점이 뭐죠? 오케이. 현재 들어간 값이 현재 출력을 결정한다. 오케이. 순차는? 계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입력이 현재 출력을 결정지어요. 대표적인 게 가산기, 디코더, 그 다음에 먹스, 뭐 굉장히 많아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종류를 묻는 게 나왔어. 다음 중 조합 논리 회로가 아닌 것은, 아니면 말로 쭉 설명한 다음에 이거 조합이야 논리야 라고 묻어요. 근데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순차 논리는 현재 입력과 과거 출력이 결합돼서 현재 출력을 만들어요. 누가 있냐면 레지스터가 있고요. 카운터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가상기는 내가 1, 0을 집어넣으면 그냥 1이 나오잖아요. 더해가지고. 맞나요? 현재 입력이 현재 출력을 결정하죠. 맞아요? 근데 카운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현재 1을 집어넣었어? 과거에 8이었어? 그럼 얼마가 나와? 9죠. 8 다음에 9 나와도 되니까. 맞아요? 과거의 출력이 꼭 필요해. 이게 과거의 출력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메모리 아니면 플립플롭이 있는지 아니면 기억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 아날로그하게 뭔가 묘사에서 나올 때 비슷하게 묘사에서 나올 때 아날로그하게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순차 논리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똑같이 안 나온다니까.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 현재 입력 과거 출력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종류 묻는 질문 아니면 요거 묻는 질문 정말 잘 줄 때 단골이야. 단골. 요거 익스클루시브 와 단골. 그 다음에 논리연산 처리기를 보시면 AND와 익스클루시브와 보수 연산하는 건데 지금 들어간 거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선택이 2개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2승 4개죠. 그리고 선택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AND가 나올지 OR가 나올지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가 나올지 컴플리먼트가 나올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동 처리기인데요. 그러니까 2에 곱셈하거나 나눗셈 염셈. 그러니까 2분의 1승하거나 곱하기 2 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건데 일단 사용되는 건 뭐냐면 D 플립플롭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D 플립플롭이 뭐냐면 그러니까 딜레이 데이터 플립플롭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간단해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이게 D 플립플롭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1비트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1비트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지금 이런 회로가 나왔을 때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보시면 내가 요 해당하는 회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동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입력과 여기 있는 입력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시프트 할 거니까. 맞아요? 그럴 경우에 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2x1 먹스인 거잖아요. 선택 신호는 하나요. 여기는 2의 1승이니까 입력이 2개 들어올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하나는 여기서부터 들어오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갈 건지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갈 건지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차 논리 회로. 기억나시죠? 레지스터, 이동 처리기, 이런 것들. 자, 그리고요. 또 레지스터인데요. 레지스터는 그러니까 플립플롭 여러 개 모여져 있는 거죠. 16비트 저장하고 싶으면 16개의 플립플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D 플립플롭인 거고, 순차 논리 회로인 거고, 그거 차이점 뭐냐면 병렬로 읽기 쓰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병렬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를 쫙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렬로 읽을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클럭 펄스 들어가잖아요. 클럭 펄스가 뭐예요? 클럭 펄스가 뭐죠? 디지털 공학에서 클럭 펄스란? 그쵸? 그게 뭐냐면 요런 건데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요게 뭐냐면 디지털 회로의 동작 기준점이에요. 동작 기준점이에요. 디지털 회로의 동작 기준점.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동작을 안 해요. 동작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알 수가 없잖아. 동작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해요. 이거를 상승 엣지라고 하죠. 라이징 엣지라고 하고요. 아니면 하강할 때 하강 엣지라고 하죠. falling 엣지라고 하죠. 요거 정말 중요해. 상승 엣지하고 하강 엣지 정말 중요해. 물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레벨이 좀 높아. 그리고 요거 잘 알아야 나중에 순차 회로인 카운터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해. 요 상승 엣지로 할지 하강 엣지로 할 건지에 따라서 카운터를 상승으로 만들지 하강으로 만들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중요해. 근데 그 카운터가 좀 복잡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얘기고,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뭐 다 제가 설명드렸고, 자, 요거 우리가 아까는 기억나시죠? PC, IR, MAR, MBR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그림 그릴게요. 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냐면 아까는 PC가 정확히 뭔지, IR이 정확히 뭔지, MAR이 정확히 뭔지, MBR이 정확히 뭔지는 설명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개별 단위로 나와. 개별 단위. 각각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고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출제됐어요. 이거는 별표 5개짜리예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출제되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한번 가면 지금 보시면은 300번지에 add 250이 있고 그 다음에 CPU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PC가 있고 MAR이 있고 MBR이 있고 IR이 이렇게 있는 거죠. IR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설명드릴까요? PC는 정확한 의미는 그거예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저장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에 하고 명령어가 포인트예요. 다음에 하고 명령어가 포인트인 거예요. 다음에 하고 명령어가 포인트인 거예요. 자, 요게 어떻게 틀릴 수 있냐면 현재라고 해도 틀리고 데이터라고 해도 틀려요. 시험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안 나와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MAR은 버퍼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버퍼 역할하고 그리고 여기는 주소가 실리죠. 주소가 실리죠. 근데 그 주소가 말이죠. 그 주소가 PC로부터 안 올 수도 있어요. 응? PC로부터 안 올 수도 있어요. 꼭 주소가, 그러니까 모든 주소가 ML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C에서만 주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주소가 와요? 지금 보시면 IR 중에 add 250 있었잖아요. 맞아요? 250 있었죠. 요 250 주소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사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맘먹고 문제 내면 맞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자, MBR은 버퍼예요. 버퍼이고요. 버퍼이고 명령어나 데이터를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얘는 단방향이고 이게 단방향. MBR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명령어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됐어요? 명령어를 넣을 수는 없다. 미안해요. 데이터만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명령어는 갖고 오는 거죠. 무조건.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IR이 문제인데요. IR이 정말 중요해요. 명령어를 저장하는데요. 명령어 해석의 시발점이죠. IR이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다가 명령어 해석을 하기 위해 요게 이제 실제로 제어장치로 가거든요. 제어장치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있다가 명령을 저장하고 있다가 제어장치로 명령어를 보내가지고 명령어 해석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뭐 입출력 주소 레지스터하고 입출력 버퍼 레지스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린 데만 기억하면 돼. 요것도 마찬가지라 입출력을 위해서 MAR이랑 MBR 비슷한 것처럼 입출력을 위해서 IO AR이랑 IO BR 있는 거거든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개념인 거야. 항상 그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제어 장치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CPU는 ALU하고 CU하고 레지스터하고 네오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어 장치 내에 레지스터가 포함된 것처럼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강사들이 그렇게 강의를 했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PC나 MAR은 제어 장치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근데 시험 문제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어 장치 내에 PC가 포함된 것처럼, MAR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함되지 않아요. 제어 장치에는 별도의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 보시면 순서 제어하거나 그 제어 장치 레지스터예요. 해독기하고 메모리가 있거든요. 메모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제어 장치 레지스터는 뭐가 있냐면 이거 CAR, CBR, SBR, 제어 주호 레지스터, 제어 버퍼 레지스터, 서브루틴 레지스터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건 좀 레벨이 좀 높아요. 순서 제어, 레지스터, 해독기, 메모리가 제어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어떨 때? 요거를 펌웨어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아까 기억나시죠? 하드웨어 방식도 있고 펌웨어 방식도 있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펌웨어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CAR, CBR, SBR이 있어요. CAR, CBR, SBR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어 기억 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제어 기억 장치. 그러니까 제어 기억 장치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add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한 루틴. 뭐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add 명령을 처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0, T1, T2 클럭에서 뭔가 수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어 신호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게 제어 기억 장치에 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 뭐예요? 요거 IR이에요. IR은 제어 장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IR로부터 add 250이 왔어요. 250은 필요 없는 거겠죠. 이제 add만 필요한 거겠죠. 250 갖고 왔으니까. 그죠? add를 명령어 해독기를 돌려가지고 명령 해독기를 돌렸더니 그 add가 제어 기억 장치에 한 100번지에 있더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번지를 CAR, 이 CAR은 어떤 거냐면 MAR이랑 비슷해요. MAR, MBR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AR, BR은 그냥 사고를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00번지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100번지에 있던 add 루틴을 내가 CBR, add 루틴을 갖고 왔어요. add 루틴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해독기를 돌려가지고 제어 신호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CPU 내부를 내가 컨트롤할 건지 외부를 컨트롤할 건지. 왜 외부 제어 신호가 필요하냐면 아까 뭐 있었어요? 기억장치 읽기 제어 신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는 뭐냐면 아까 PC에서 MAR로 가는 거 제어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했죠. 그 내부도 필요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요 SVR은 뭐냐면 서브루틴 레지스터인데 내가 만약에 서브루틴이 뭐냐면 함수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주소,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SVR은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우리 그 제어장치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제어 모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해석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제어 신호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제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는 공부한 사람이 맞출 수 있도록 좀 어렵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뭉뚱그려서 시험 문제 나와버리면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들. 제어장치 레지스터에는 CAR, CBR, SBR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됐어요? 요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드리고, 그래서 봤더니 명령어 해독기가 있고, 아까 그 전 그림 보세요. 전 그림에 명령 해독기 있고, 그다음에 멀티플렉서 있는데, 명령 해독기에는 디코더가 있어요. 그 디코더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디코더는요, 입력이 n이고요, 출력이 2의 n승이에요. 요게 디코더죠. 디코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잠깐 그냥 나올 때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디코더예요. 그러면 인코더는 뭐겠어요? 인코더는 뭐 당연하겠죠. 2n개에서 n개로 바뀌는 거죠. 외울 필요 없다니까. 먹스, 뒷먹스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다니까. 그냥 딱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줄줄이인 거죠. 줄줄이. 그래서 인코더는 뭔가 내용을 압축하는 거니까 2n개에서 n개로 가는 거예요. 디코더는 좀 푸는 거니까 n개에서 2n개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3개가 8개로 가게 되니까 디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제어 모듈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순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맞아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먹스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먹스를 사용해서 바꿔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 단자가 몇 개예요? 2개죠. 입력이 몇 개예요? 4개죠. 선택 단자가 몇 개예요? 2개죠. 입력이 몇 개예요? 4개죠. 출력은 몇 개예요? 1개죠.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로 돼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누나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공학을 모르면 컴퓨터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할 거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됐어요? 너무 지금 좌절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좌절할 필요 없어. 자, 우리가 기억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 회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딥하게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수박 겉핥기로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할 건데, 일단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SRAM은 뭐라고요? SRAM은 스태틱 램인데 캐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RAM은 플립플롭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플립플롭은 1비트 저장하는 놈이고, 실제로 플립플롭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플립플롭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뭐 어떻게 나와요? 1비트를 저장하는 놈으로 나와요. 플립플롭. 자, 플립플롭이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SRAM은 RS 플립플롭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RS 플립플롭은 뭐냐면
요 RS 플립플롭의 어떤 그 기본적인 동작 과정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외우지만 지금 내가 지금 정확한 그 입출력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그때 플립플롭 할 때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RS 플립플롭은 입력이 셋 리셋이 들어오는데 00, 01, 10, 11에 따라서 출력이 Q, 1, 0, X. X는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태는 뭐냐면 Q와 Q 프레임이 0 또는 1 또는 0이어야 되는데 11이나 00을 갖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상태야. 그래서 RS 플립플롭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Q는 뭐냐면 현재 상태를 유지 그리고 1 또는 0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W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이면 읽기, 0이면 쓰기예요. 그러니까 0이면 쓰기니까 1이나 0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1이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선택 입력은 뭐냐면 이 단자, 이 소자를 1비트 이 소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만 이 소자가 동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0이면 나머지가 다 0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1일 때 RW10에 따라서 요 RS가 데이터 입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버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01이거든요. 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내가 Q1,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쓰거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요거를 실제 배우는 그 시점에서 하나씩 다 증명해 드릴게요.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회로의 동작 과정을 묻는 질문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SRAM 시험 문제 나왔어요. 캐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플립플롭 시험 문제 나왔어요. 1비트 시험 문제 나왔어요. RS 플립플롭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회로의 동작 과정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됐어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와가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수준이 높아지려면 자꾸 이제 이상한 거 내면 욕먹으니까 그 자체 내에서 좀 더 어렵게 내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했더니 선택 입력 기억나시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RW, 데이터 출력, 이렇게 기억 소자. 이게 1비트인 거예요, 1비트. 1비트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일찍 끝내줘야 내 과부하로 인해 일찍 끝내줘야 되나?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정보보로니까 정보보로는 또 새로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